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라서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런 이대남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만행들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혹여라도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죠. 당시 관계자 6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내용인데요.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정보과 과장 계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이렇게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단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용산소방서장은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은 특검 도입이 오히려 진실규명을 방해한다, 이런 엄프라고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질서 유지에 소홀했던 걸 꼬집었는데요. 최근 민주당에선 한남동 빈집에 경찰 200여 명을 투입시킨 걸 비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는 허위 날조다, 책임 묻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법적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제정신인가 싶은데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검사 출신들이라 법적 책임을 입에 달고 사는 거냐, 이런 비판이 압도적이고요.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타령까지 하는데 늘 저들이 해왔던 거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죠. 어쩜 저렇게 발전이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민주당까지 비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이냐,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본인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소리들을 했는지, 그리고 정진석 씨 본인은 과거에 어떤 소리들을 떠들어댔는지 한 번만 보고 오길 바랍니다. 이외로도 국민의힘 다른 사람들도 촛불 집회를 비난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씨를 비롯해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는 73.1%의 국민의 역풍을 감당해야 할 거다 라고 비판한 거죠. 실제로 촛불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지인데, 그걸 두고 선동 타령하고 조작 거짓 가짜뉴스 날조 타령하니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알아서 저렇게 정진석 씨처럼 망언을 쏟아내니 분노한 국민들이 더더욱 거리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조는 논의가 아직 이르다,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이해로도 경제위기도 지금 말할 것도 없는데 이건 김진태 사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라고 나섰습니다. 아예 헛소리로 이슈를 덮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정한 겁니까? 최근 한전에서도 회사채 유찰을 두고 김진태 사태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회사채 유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태 사태 이후 투자자 모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AAA급 초우량 채권인데다 금리도 높아서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유찰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김진태 사태 때문이 아니면 뭡니까? 갑자기 소주성이요? 이 김진태 사태의 여파는 흥국생명까지 번졌죠.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DB생명 소식도 최근 전해졌었는데, 쉽게 말해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됐던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 안 한다는 거고, DB생명은 13일로 정해진 3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연기한 겁니다. 결국 2천억을 안 갚은 대가가 200조로 돌아왔다. 심지어 200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95조, 한은 35조 등 말 그대로 혈세를 쏟아 부어도 이 김진태 사태를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어째요? 지금 정말 딜레마인 건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 결정과 맞물려 한은에서도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돈맥 경화로 인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니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이러니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건설사 자금난 소식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부도 얘기가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김진태 씨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을 끌고 와서 물타기 하고 있는데,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경제를 박살내고 쫌미한 타령하고 있고, 이런 걸 비판하는데 진영 논리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구나, 경제가 뭔지는 알고 저렇게 떠드냐,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국가신용위험도 1년 새 3배가 상승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까지 악화될 조짐인데 김진태 씨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거죠. 금융위기는 점차 복합위기로 바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국민들께 대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범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서경덕 교수는 일본 극우들의 조롱이 시작됐다.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 유엔에선 일본의 위안부 관련 공식 사과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는데 들은 채 만채도 하고 있고 그런 일본에 뭐가 아쉬워서 윤석열 정부는 질질 끌려다니는 건지 상식 이하의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란 인간이 저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임명 강행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뉴라이트 인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1948년 건국절 타령하는 인간이고요.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오늘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왜 이제야 부랴부랴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까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